안녕하세요. 연극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의를 맡은 권민희입니다. 여러분들 수강자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연극교육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낯익은 이름들이 많아서 참 반가웠고, 오늘 원래 만나서 인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극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이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수업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실습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토론과 또 발표가 진행될 거고요. 또 거기 안에서 제가 피드백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가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서 마지막에 최종본을 제출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에는 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실습 과제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아마 그것은 대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때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주간만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대면으로 된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연극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은 화요일 2, 3교시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교육동 401호에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 시간에 교육동 401호로 와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1단계로 내려가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 수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습 수업입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4명이나 3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서 팀 프로젝트로 진행해 나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체험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발표를 해보고 또 거기에 피드백을 거쳐서 또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겠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지속되거나 또는 3단계로 격상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지난 학기와 똑같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팀 프로젝트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실시간 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도움을 제가 또 드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줌 안에서 소그룹으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회의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팀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열어두고 이렇게 수업을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할 시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1학기 때 연극교육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연극교육론 수업에서는 교육연극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그리고 교육연극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교육연극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육연극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론적인 것들을 포괄적으로 배운 수업인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말 그대로 교육 연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 현장에 연극 교육자로서 수업을 나간다면 어떠한 수업을 할 건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극을 실시한다 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는 연극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또 다른 예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극을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노인에 맞는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려할 것들은 많은데요.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장소에 따라 고려할 수도 있고 성별 또 직업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설명만 들었을 때는 내가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지?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어렵진 않을까? 라는 지금 걱정과 고민이 있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설명에 맞춰서 잘 따라와 주시면 나중에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완성된 것을 원하는 것 저도 아니고요.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자 대상을 먼저 설정하세요. 장소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완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이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시면 15주에 해당되는 수업 계획표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문화예술교육 또 교육연극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교육연극의 이론을 배웠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3주차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 프로젝트는 이제 4주차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주제를 정하고 대상을 정하는 팀별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또 전체 프로그램의 구조와 구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간고사에 해당돼요.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이 전체적인 구성을 만들어서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중간평가에 들어가고요. 중간 이후에 하반기에는 이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좀 더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모의로 진행해 보는 것이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만든 전체적인 과정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모의 실행해 보는 것까지가 기말고사 평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모의 실행이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과 직접 해보고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의 실행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최종 수정안을 완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실 모의 실행이 가능하고요. 만약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면 모의 실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발표를 해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수업은 어떤 수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또 15주간 수업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평가 방법인데요. 출석은 20%, 또 과제와 참여도가 30%입니다. 과제 및 참여도를 30%로 굉장히 높게 책정한 이유는 이것이 실습 수업이고 또 프로젝트 수업이다 보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성실하게 이 과제들을 잘 수행하는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20%, 그리고 기말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의 실행해보고 최종 수정안까지 제출하는 것 30%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영상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실시간 줌 수업이 아니고 제가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것이 출석 인정이 되니까요. 꼭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